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가끔 우리 촌철님들이 정말 참 많은 걸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식이란 표현 쓰시던데. 제이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절기가 하나 있고 무슨 날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소설. 아, 그렇죠. 첫눈이 내린다는 네. 절기상 소설인데 그래서 이제 눈을 기다린다는 분들 많으신데 또 하나는 오늘이 김치의 날이래요. 아, 맞다. 알아요? 그것도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오늘이 이제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이네요. 네, 4863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알았는데요. 네. 오늘 김치의 날입니다. 11가지 재료와 22가지 효능이 있다고 해서 11월 22일이 김장의 날이, 김치의 그래서 날이래요. 김치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김장김치와 수육을 드실 거라고 제가 몇 그렇게 번을 좋아하는. 얘기한 건데 그 얼마나 맛있는데 또 아침부터 침 넘어가네. 그러니까요. 김 모락모락 돼지고기에다가 그냥 김치 써서 먹으면. 근데 제이비는 이렇게 수육의 진심이지만 뉴스의 진심이신 우리 촌철님들은 소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문봉철님, 소설이라 우리 정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의 그 꽝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먹잖아. 근데 왜 촌철님 거는 소개해 주시는데. 그냥 귀여우셨어요. 그리고 그래요? 김여명님, 네. 이거 드라마 이름 얘기해도 되나? 괜찮겠죠? 홍보가 아닙니다. 드라마 정년이에서 100번 양보해서라는 멘트가 나와서 종배님 생각이 나서 집중이 깨졌습니다. 아마 그 대본을 쓰신 분이 저희 방송 애청자일 거라고 저는 일방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멘트 듣고 이렇게 집중이 깨지셨다면 분명히 단골 촌철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여명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제이비를 생각한다. 와, 진짜 찐팬이시네요. 김여명님. 네. 대단하십니다. 곳곳에 흔적이 스며 있군요. 네. 자, 이렇게 아침 인사 챙겨드리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죠. 하지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던 30년을 구형을 했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검찰이 기소하고 군 검찰이 형량을 구한 말 그대로 일방적인 군 검찰의 일련의 과정일 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면 구형은 사실은 기소한 검찰이 이렇게 형을 때려주세요라고 법원 재판부에 그러니까 구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박정우 대령 건 말고 이전부터 좀 제가 가져왔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군 검찰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하지만 어제 그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그 검찰의 구형하고는 상관없이 박정훈 대령을 지원하고 함께 갔던 그 분위기, 거기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네. YJH님,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꼭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지금 보내주셨는데 법원의 시간뿐 아니라 국회의 시간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게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걸 보냈다고 했잖아요. 공문 보냈죠. 네, 근데 여당은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전달한 것으로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야 참여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야당만으로 지금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증인 출석 문제가 아마 이제 그 가장 큰 쟁점이 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 또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의 보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새벽,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 씨가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자 중에는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을 언급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한기호 총장이 나한테 경선이라고 하던데, 당선인이 경선이라고 하던데 라고 명 씨에게 보낸 겁니다.
한 총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출마한 6월 1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한기호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 녹취록을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록인데요. 2022년 4월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살려달라 하는데 내가 이제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뒤에서 뭐 했다는 걸 알면 죽일라 한다라. 김진태 그렇게 컷오프하면 안 된다. 8명 컷오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한기호가 이야기하더래요. 대통령이 정리해야 된다. 네 문제는. 그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네, 두 부분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한기호 의원입니다. 한기호 의원의 역할은 조금씩 다른데요. 앞부분에서는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뭡니까? 메신저 역할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은 명태균 씨 목소리에서 나오는 한기호 의원의 역할은 조언자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역할이 약간 다르는 부분이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용산과 밀접하다는 점입니다. 메시저 역할에서 말할 것도 없고 조언자 역할에서도 용산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조언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기호 의원이 등장한다는 점 일단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또 한 명의 키맨이 등장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명의 키맨은 누굽니까? 자,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마저 들어보시죠. 김진태 얘기하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아니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어제 덮어갖고 오늘 아침에 아직 박살냈지.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일발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네,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주장의 이해를 위해서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김진태 현 지사가 애초 컷오프됐던 사유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조계종 망언 요거였는데 4월 18일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지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 공천 재논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고 김진태 현 지사가 같은 날 5.18 및 조계종 발언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었거든요. 요즘 좀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정진석 현 비서실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명태균 씨의 말에 따르면 정진석 현 실장이 상황을 정리한 셈인데 정진석 현 실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시점에 김진태 현 지사에게 전화를 한 걸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간단히 말해서 정진석 현 실장의 행보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이 말까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 제 어제 잠도 못 자서 김진태 내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 막 사모니도 해고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 네, 자, 이 일의 전개 순서를 정리를 해볼까요?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연락하고 명태균 씨가 사모님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정진석 실장이 김진태 지사에게 전화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의 전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따라서 정진석 현 실장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통로였는지 이걸 규명을 해야 될 상황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인터뷰에서 정진석 현 실장이 공천 개입 창구였을 가능성을 묻는 저희 질문에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상기시켜 드리겠는데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두 명 한기호 의원과 정진석 현 비서실장은 각각 그때 공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기호 의원은 사무총장으로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정진석 현 실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모두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핵심 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전까지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김진태 지사 측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단식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니 이제 왜 이렇게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하나 확인할 점은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공천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뉴스토마토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알려줘서 김진태 현 지사가 찾아갔다. 그때 보도의 그러니까 그 골자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들은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약간의 팩트에 사실관계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놔두고 아무튼 등장인물은 동일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공개가 돼서 아마 잊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녹취도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6월쯤에 명 씨가 지인에게 하는 말인데요. 어제 김진태 전화 와서 한 25분 길게 통화했다. 김진태가 다 명 대표님 뜻대로 되네요. 저도 되고 박완수도 되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다. 뭐 이런 녹취도 있었거든요. 박완수 경남지사 건도 여러 차례 녹취록이라든지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또토로님, 조각조각난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입니다. 경선 개입은 도대체 몇 피스짜리 퍼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 담쟁이 덩쿨님, 등장인물이 얼마나 더 나와야 정리가 완료되는 걸까요? 줄거리를 이해할 만하면 또 새로운 스토리가 점점점.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내지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을 해서 그리고 부탁을 해서 공천을 관철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축이 아직은 안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공천을 관철을 시켰고 개입을 했느냐. 요 한쪽이 안 나왔었던 건데 오늘 지금 제가 전해드린 어떤 이 녹취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른 한쪽 비어있는 퍼즐을 지금 맞춰가는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조각조각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징가님, 아무 권한도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치권을 흔들 수 있었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고 물어주셨고 3149님, 저만 그런 건가요? 이제 어지간한 녹취에는 둔감해지네요. 이런 것들에 무뎌지면 안 되는데 점점점. 둔감해지기도 하고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CK님, 그런데 대통령 부부 포함해서 여당의 실력자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전략적 침묵일까요? 불안한 침묵일까요? 둘 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또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구속 전에 오세훈 시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0년 만에 서울시장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서울시장 되고 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 배신하고 인사도 안 했다. 우리에겐 돈 몇 푼 주고 저거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게 사람인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이 보냈다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 회장 김모 씨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13번 실시했고 김 씨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가 주장하기를 오세훈 캠프는 최초 방문해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를 일체 받거나 본 적도 없다. 명 씨가 최초 선거 캠프에 방문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캠프 보좌진과 충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금전적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면 이때는 말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명태균 씨가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 했던 그 발언,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된다가 최소한 여기서는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세훈 캠프에 전달이 됐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전달된 것을 그 확인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지금 관건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줬다라는 지금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횟수로 진행이 됐는지는 대충 추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줬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가 이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 돈의 액수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이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갈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해를 구하는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의구심을 키우는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게 아니다.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말도 어제 했었는데 네. 왜 의구심을 키우는 설명일까요? 아니 이건 뭐 굳이 설명하고 말 것도 없는 게 이 논란이 왜 커졌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한마디에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윤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를 안 하고 계속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과는 정반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이슈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침묵 모드가 계속 돼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기자들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네, 그냥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응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침묵 모드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논란은 커지고 이슈는 계속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걸 한동훈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엽기토끼님, 지금까지는 껌껌이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면 한가해서였나요? 태평성대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꼬집어지셨네요. 대응을 해서 이제 그 손바닥이 마주치는 상황이 돼서 짝소리가 나오고 논란이 커질 수, 파열음이 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을 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건 말을 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냐라는 겁니다. 봄날 그날님이 안 했다는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바블님, 여의도 언어 안 쓴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의도 사투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의도 사투리냐 아니냐. 그러니까요. 자, JB타임즈 왜 또 마무리.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JB타임즈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 버릇이라니까.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어요.